미나상 꽁꽁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간아쌤입니다. 일본어 단어 설명 동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동사고요. JLPT N2급 단어. 근데 이렇게 한자를 보시면은 손가락 지자예요, 이게. 그래서 손가락은 유비라고 아주 기초 중에 기초로 알고 계신 분들. 근데 동사로 쓰일 때는 이것을 사스라고 읽습니다. 단 이음절어인 이 동사가 설명할 내용이 좀 많네요. 여러 사진자료 또 일본의 이제 작가 또 일본의 우리나라와 같은 그런 가마같이 생긴 걸 또 일본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설명도 같이 하고요. 사스라는 동사가 뜻으로 읽는 일본 단어예요. 근데 음으로 읽는 일본 단어도 있어요. 이 한자 설명하면서 뒤에서 자세히 음독 한자들 설명을 해드리고 또 동사다 보니까 동사의 활용 15가지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인들은 이 언어를 통해서 또 이 언어라는 것 자체가 그 나라의 국민들이 사용하는 말이다 보니까 그 말이 또 생각을 나타내는 도구이기 때문에 사스란 단어의 첫 사진이 이렇게 서양 여자가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리키는 모습을 하고 있어요. 일본 그 단어를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또 사진 자료를 여러 장 찾다 보면 매번 느끼는 게 참 일본인들 서양 사람들 좋아하는구나 라는 걸 새삼스럽게 또 느끼게 됩니다. 대부분의 이렇게 첫 번째 사진은 그 사진을 그 단어를 연상할 수 있는 대표적인 단어가 대부분 첫 번째로 제가 선택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검색을 했을 때 가장 그 앞부분에 검색이 되는 그런 사진을 써요. 이 사진을 올리신 분은 일본의 단어를 설명해주는 또 일본 언어의 또 전문가다. 그렇지만 일본인이 올린 내용이에요. 그런 거로 본인들의 나라 단어를 설명하면서 굳이 자기들 국민들의 사진을 올리지 않고 이렇게 꼭 서양인 사진을 올려야 하나. 여러 번 이제 서양 사진, 서양인들이 나오는 사진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오늘 처음으로 또 그 생각을 말씀을 드리게 되네요. 뭐 마요와나이 사스 또 사스 노치가이. 발음은 똑같은데 가리키다, 가리다 대표적인 뜻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근데 이제 앞에 단어가 무엇이 오느냐에 따라서 요 손가락지에 이 사스를 쓰는지 차이를 뜻하는 이 사를 쓰는지 사스를 쓰는지 그 차이다 라는 이 일본인들도 헷갈려 한다 이런 문장들이 있는 거 보면 그러니 외국인이 일본어 공부를 할 땐 얼마나 더 헷갈리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 모 마요와나이 데 구다사이. 이제 헤매지 말아 주십시오. 자, 사스 5단 활용 타동사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가리키다, 지적하다, 또 향하다, 목표로 하다, 재다 라는 뜻을 우리가 우리나라 인터넷에 뭐 대표적으로 네이버를 저는 사용을 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자가 달라요. 그런데 뜻이 비슷하기도 하고 또 다르기도 한 단어들이 있어요. 일단은 발음은 다 똑같아요. 사스예요. 다 여기에 나온 게 다 사스를 가리킵니다. 설명드릴게요. 사스, 이거는 다를 차자예요. 차이를 나타낼 때에 요 한자를 쓰죠. 사스. JLPT M4급 단어고 5단 활용 타동사예요. 가리다, 우산 따위를 쓰다, 받다, 받치다.
또 무용 같은 데서 손을 앞으로 뻗다 내밀다 란 뜻으로 사스를 씁니다. 다음에 나오는 이 사스는 요 한자가 솔 사자예요. JLPT N2급 단어 5단 활용 자동사 광선 그림자가 빛이다. 다음 사스는 찌를 자자입니다. 그래서 N2급 5단 활용 타동사 찌르다 쏘다 물다 바늘로 누비다 로 사용이 됩니다. 다음 사스는 꽂을 삽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삽입하다라는 삽입 영어 인서트에 해당되는 그 삽입에 요 한자가 들어갑니다. 꽂을 삽자 N2급 5단 활용 타동사 꽂다 끼우다 꺾고자 하다 또 꽂고자 하다. 다음에 사스는 부을 주자를 씁니다. 주유소 할 때의 주자가 이 주자예요. 부을 주자 N2급 5단 활용 타동사 액체를 붓다 따르다 또 도장을 찍다 연지 등을 칠하다 로 사용이 됩니다. 다음 사스는 점점자입니다. 이게 5단 활용 타동사 근데 불을 켜다 토보스하고 같은 뜻으로 사용되는 한자어입니다. 다음 사스는 요 한자가 사슬 쇠사슬 쇠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역사에서 대원군의 세국정치라고 나오죠. 그때의 그 쇠자가 이 쇠자예요. 그러니까 나라의 문을 쇠사슬로 꽁꽁 묶었다 해서 쇠국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쇠사슬 쇠자의 이 사스는 5단 활용 타동사로 자물쇠 빗장 따위를 걸다 지르다 통 따위에 마개를 하다 뭔가 이렇게 막는 거예요. 걸고 빗장을 걸고 자물쇠를 걸고 마개를 막고 할 때는 이 쇠사슬 쇠자를 사용한다. 그러니까 사스 발음이 이렇게 많은데 각각의 뜻은 비슷한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달라도 완전 다른 것도 있고 그러면 왜 발음은 똑같은데 이런 단어들이 다 다를까요? 뒤에서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진 유비오사스 이렇게 유비오사스 달을 찾자하고 가리킬 지자를 이렇게 사용하는데 오마와리상과 또 유비오 사시테이른 사시테이를 쓰갔다는 데스네. 예. 순경 아저씨가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모습이에요. 손가락으로 가리키다. 예. 어느 것을 쓰느냐. 이걸 여기서 지금 말씀을 드리면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한자풀이 하겠습니다. 한자풀이는 우리나라에서 이 한자를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이 한자를 이런 뜻으로 사용을 합니다. 가리킬 지자고요. 가리키다, 손가락질하다, 지시하다, 가리켜 보이다, 곤두서다, 고추서다, 아름답다, 곱다, 손가락, 발가락, 마음, 뜻. 그러니까 이 손가락 지자라고 우리가 기억하는 이 한자가 손가락뿐만이 아니라 발가락으로도 쓴다.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 각기준 획순이 되겠습니다. 이 한자는 1번 쇼가쿠 3년생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배우는 한자어예요. 간지겐 때 한자 검정 학큐 8급에 해당되고 초등학생들이 배우는 한자는 교육구 간지 교육 한자라고 해서 따로 지정이 되어 있고 또 이 한자는 조요 간지 상용 한자라고 합니다. 일본에서 상용 한자는 2014년에 2136개가 개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 완전히 새로 바뀌었다? 아니고 기존에 쓰고 있던 거에서 좀 덜 쓰는 한자 빼고 그리고 상용 한자가 아니었던 한자 중에 좀 더 보태고 빼고 넣고 해서 2136개다. 음으로 읽는 단어와 뜻으로 읽는 단어 소리로 읽는 단어, 뜻으로 읽는 단어 합쳐져서 4,388개의 일상생활에서 쓰는 단어들이 있다. 한자어가 들어간 단어. 자, 이제 쓰는 순서 볼게요. 이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한자 쓰는 공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없어요. 이런 점선들이 가상의 선입니다. 근데 가상의 선을 이렇게 두고 소로에로라고 나와요. 요 두 번째 획과 여섯 번째 획의 끝이 이렇게 맞춰져야 된다가 되겠고, 조그만 동그라미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케루라고 나와요. 띄었어야 되고요. 세로 획줄이 맞수그시다에, 요 한자는 대부분의 세로 글자는 대부분 이렇게 안쪽으로 약간 들어가게 쓰는데, 이 한자는 유독 곧장 밑으로 내렸어야 된다. 그 다음에 요꼬가끼와 미기아가리 가로로 쓰는 글자 오른쪽으로 살짝 올라가게 써야 됩니다. 자, 순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모두 9획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한자의 부수는 이 손가락 숫자, 손숫자입니다. 손숫자 변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한자의 왼쪽에 부수가 있을 때는 그 부수를 변이라고 읽습니다. 자, 일본인 남성분이 뭔가 화가 나서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고 있네요. 히토니 유비오 사스나 신징이라고 나오네요. 마이크로폰에너 복개라고 나옵니다. 마이크로폰에게 복개라는 것은 우스갯소리 또는 두 명이 개그맨들이 두 명이 콤비를 이뤄서 한 쌍을 이뤄서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를 이렇게 꾸려가는 그런 개그맨들이 있는데, 한 명은 찌꼬미라고 해요. 그러니까 좀 덜 웃기는 사람, 정색하는 사람. 근데 복개는 약간 바보짓도 하면서 우스갯소리를 해요. 그랬을 때 찌꼬미가 복개한테 이렇게 들고 있던 부채 같은 걸로 머리를 치면서 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하고 막 야단치고, 그런 걸 이제 웃음을 유발하는 그런 개그 멤버들, 콤비들이 보통 두 명이 한 쌍으로 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복개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개그맨들이 우스갯소리 하는 것, 또 그렇게 개그맨을 우스운 역할을, 바보스러운 역할을 하는 개그맨을 복개라고 이야기합니다. 복개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고, 마이크로폰의 복개는 이 사진과 여기 글을 올리신 분의 블로그 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태여 설명 안 해도 되는데, 복개는 일본 문화, 또 그 무대 문화, TV에서도 많이 개그맨들이 나오지만 이런 만담 같은 걸 하는 무대가 또 따로 있어요. 락구고도 물론 락구고 같은 경우는 한 명이 하는 경우도 있고 두 명, 또 뭐 두 명 이상이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가는 걸 멀리서 팬들이 와가지고 그 무대 구경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무대 예술 중에 또 하나 중요한 일본 문화 중에 문화를 나타내는 단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설명을 드렸고, 여기를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신징이라는 단어가 신인이에요. 신인이라 하면 어떤 그룹에 특정 그룹에 새로 들어온 사람 신징이라고 하죠. 신인. 또 이런 비슷한 단어가 신마이가 있어요. 신마이. 이것도 신인하고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원래의 뜻은 그 쌀인데, 고매를 뜻하는 요 쌀이거든요. 그러니까 새쌀. 우리는 보통 이것을 햅쌀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농사를 지어서 봄에 농사를 모내기를 해서 그해 가을에 거둬들인 햅쌀을 신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농경 문화이기 때문에 이런 단어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신마이는 굉장히 맛있는 쌀이에요. 햅쌀이니까. 오래 묵혀둔 쌀일수록 맛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통은 이제 회사에서 뭐 신징, 신마이 이런 단어들을 쓰는데, 신마이를 쓰게 된 것은 그 조직에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가장 일을 열심히 한다 라는 의미로도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 조직의 문화 자체가 새로 들어온 사람은 그 회사 안에서의 어떤 뭐 규율이라든가 또 업무 능력을 함양 키우기 위해서 선배들이 많이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많이 배우면서 또 열심히 하기 때문에 또 신마이라는 의미가 붙지 않았을까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히토라고 나왔는데 이 히토는 일본어에서는 사람, 닌겐, 사람을 뜻하는 경우도 있지만 인간, 사람을 뜻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여기서는 다른 사람을 뜻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하지 마, 신인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솔직히 이 일본 이 블로그 쓰신 분이 요 한자 이거 틀렸어요. 착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인들도 이렇게 착각을 해요. 뒤에 왜 틀렸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어 사용이 완전히 틀렸다라고 하기도 참 어색한 게 그렇게 두루뭉실하게 사용을 해 버릇했기 때문에 이 사스란 단어가 이렇게 가릴 차자, 다를 차자 가지고 이 손가락 가리킬 지자를 설명하는